지인들과의 톡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주식시장 언제 바닥 잡을까? 이번에 진짜 바닥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들, 그 순간적으로 지나갔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오늘 정리를 해서 증시 토크로 오늘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식시장, 한국 증시, 과연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정말 어떻게 올라갈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지금 긍정론과 부정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정론이죠. 요즘 부정론이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2010년대 이후 SNS가 일상화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검색 엔진들 보게 되면 개인별로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한번 부정적인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요, 계속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반복해서 유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즘 주식시장을 보잖아요. 비관론을 이야기해야지만 조회수가 빵빵빵 뜹니다만 저처럼 긍정론 조금이라도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빡빡빡 떨어집니다. 요즘 가슴이 아픕니다. 자, 대다수의 부정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소수 의견, 저 같은 소수 의견, 바닥론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윤치호 센터장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치호 센터장님도 바닥론, 종종 TV 출연하시면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소수의 전문가분들이 긍정론 내지 바닥론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여기 로켓 펀치, 차가운 펀치처럼 비관적인 의견들이 가득하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어떤 다른 관점보다는 나쁜 이야기들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3의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은 이래요. 그러면 좋다는 얘기니? 응, 오케이. 어이구, 제가 결론을 이야기해 버렸네요. 그런데 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은 약간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 무조건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단기, 중기 관점과 중장기 관점으로 좀 나누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단기, 중기 관점으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중기 관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요, 지금 시장은 부정론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비관론, 부정론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어요. 10년, 2년 역전된 것은 이미 몇 달 지났고 10월 달에 10년 3개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나쁘게 흘러가게 되면 요 이야기 꼭 등장하면서 이제 경제 대공황 온다, 이런 극단적인 비관론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시장이 휘청휘청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연준에서는 경기를 꺾어서라도, 경제를 망가뜨려서라도 긴축을 강화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라는 이런 취지의, 이러한 뉘앙스의 반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좀 고급진 용어로 피벗, 뭔가 경제가 안 좋아질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탁 태세를 전환해서 완화적 정책으로 갈지도 몰라, 요걸 이제 피벗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아직은 아니죠. 11월 이번 주에 75bp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자칫 11월 첫 주 보내고 또 한 번의 발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약한 고리들이 균열이 발생하고 툭툭 끊어진 뻔한 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트러스 전 총리에 의한 영국 경제 몰락할 뻔한 상황. 잘못했으면 외환위기 갈 뻔했어요. 영국은. 그리고 한국은 강원도발 ABCP 문제. 이거 자세히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직도 문제입니다. 문제. 자, 이러한 약해진 고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단기 중기적으로 시장의 간헐적인 쇼크를 빡 때린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내 수급적인 측면에서 신용융자가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자,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신용융자 잔고가 그나마 안심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수준이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0% 수준입니다. 30%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예탁금이 많이 줄었어요. 50조 언더로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5조, 신용융자가 한 15조까지는 줄어들어야지 좀 안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조 원대 있다? 아직 좀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악재가 발생하면 우리가 지난 1월, 6월, 9월에 봤던 것 같은 매시 정각마다 쏟아지는 악성 매물들 또다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중기 관점으로 해서는 이겁니다. 물음표입니다. 와,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바닥이 아니란 얘기 아니야? 대폭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한번 꿀렁하다가 꿀렁하다 버텨주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조금 길게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청사진이 그려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지수 한 2300포인트 회복하고 조금 이제 턱걸이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증시의 시장 PBR, 코스피 기준 시장 PBR 레벨은 0.88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상에 시장 PBR 1 레벨과 PBR 1 멀티플 레벨과 코스피 지수 함께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PBR 레벨이 1 언더인 경우, 여기.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장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더라도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물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시장 PBR 레벨이 0.5 레벨까지 들어가긴 하였습니다만 요 PBR 레벨 1 언더로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종종 이야기 드렸습니까? 트램펄린 현상, 방방이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지수대에서는 악재가 조금만 사라져도 트램펄린 효과가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지수, 비록 2020년 3월에 0.5까지 하락했다 했지만 그때 단기간에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빨리요? 지금 지수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땐 저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 관점으로 해서 볼게요. 앞서서는 시장이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이고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한국 증시는 반토막이 나 있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 EWY라고 해가지고 자, 한국 주식시장 관련한 미국 ETF죠. 보시게 되면 작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지수 하락도 있지만 달러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지수 자체가 급락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수준까지 낮아졌어요. 자,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너무 쌉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달러 환율이요. 지금 1410원대까지 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1450원 뚫래 뭐 1500원 가네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이 추세가 고착화되게 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달러가 하락 추세다? 이 이야기는 원화가 강세라는 이야기고 한국 주식 사놓기만 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겠네? 이러한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가 기조적으로 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간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금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한 추세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요. 이번 10월 달에 3조 원 가까이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점을 본다면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 그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찰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증안펀드. 이게 증안펀드가 사실 10월 중에 출발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지지부진하죠. 그도 그럴 것이 급한 불은 일단 꺼졌거든요. 9월 말 10월 초에 주가지수 2200포인트에 무너졌을 때 증안펀드 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 나면서 11조 원 오케바리 뭐 8천억 원 바로 투입 가는 뭐 이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그 후에 증시가 반등을 하니까 증안펀드가 언제 유입될지 언제 들어오나요 뭐 이런 퀴스천 마크로 변했어요.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증안펀드 들어올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꺾였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꺾였다. 증안펀드 빨리빨리 집행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증안펀드 이야기는 아니고 국민연금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국민연금의 현재 지수대 기준으로 볼 때,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한 14.5에서 15%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올해 목표치는요, 16.3%예요. 만약에, 뭐 내년에 어차피 또 낮춰야 되니까, 뭐 15.8%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지수대에서 한국 주식의 비중은 너무 낮습니다. 즉, 연말 정도에 어느 정도는 사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또 지금 지수대에서, 살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자, 이런 점을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수대가 주가지수 2200에서 2300 이 영역대가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은 있더라도 뭔가 진바닥권을 그냥 바닥보다도 조금 더 진한 진바닥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무슨 시간? 투자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시간입니다. 자, 투자자분들 중에는요 시간에 의연한 분들이 있어요. 뭐 좀 기다리면 되지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주식시장은 원래 굴곡이 있잖아. 조금 기다릴 수 있지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급한 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투자 심리가 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금을 빨리 어딘가 뭐 회수해야 되는 그런 급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기적으로는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급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간을 이기고 의연하게 지금 굴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바닥권역 중에서도 진바닥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는 시간을 이기는 투자일까요? 아니면 지금 쫓기고 계실까요?
조금은 시간을 이기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 드리면서 항상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슈퍼땡스 주신 김진선님, FCL님, 그리고 민석강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 슈퍼챗으로 지난주 세미나에서 응원 주신 정총무님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증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